장 선생입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신 윤 대통령의 사주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이고, 제가 자주 말한 것처럼 요 상관격이라는 격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상관격이란 것은 본래 이제 고서에 의하면 흉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흉신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기가 매우 뛰어나서 쓰는 것이다. 수기라는 것은 재주와 재능과 총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의 성향은 어떤 것이냐면 관을 상처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관을 상처를 내다. 어감이 안 좋죠? 관이라는 것은 본래 그 국가요, 제도요, 법이요, 질서요, 규칙, 관습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서 상처를 낸다는 것은 범죄의 의미나 혁명적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고서에서는 또 그렇지만 사주에 이렇게 인수라는 기운이 있다면 그것은 그 행위가 상처를 내도 공적 허가받은 행위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사행을 집행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국가의 자격으로 사행을 집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단 범죄로 안 보고 공무로 본다는 것이죠. 또한 형사들도 그 범인을 잡을 때 부득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때도 그 폭력은 범죄가 아닌 공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관 폐인격을 가진 분들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옛말로 하면 탕감오리를 잡는다든지 부정부패 비리척결, 그 다음에 각종 감사하는 행위나 조사, 그리고 운동선수나 박사들 명예도 이런 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님이 자기 사주 적성에 맞게 직업은 잘 선택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관 폐인격에서 상관이 이렇게 있고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편인이 있어도 그게 상관 폐인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관 폐인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은 정인과 상관의 관계를 보면은 상관에게는 정인이 편관이 되죠. 그리고 편인은 상관에게 정관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편관은 인정사정 없이 상관을 혼내주는 것이고요. 또 정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정하게 의무와 권리를 주는 것이니까 좀 다르기는 하겠죠. 크게 이렇게 유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윤 대통령님의 사주를 봤을 때는 좀 센 사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 월, 일, 시로 봤을 때 연, 쥐띠신데 연도 그 동주사라는 기운으로 있습니다. 비견 동주사지요.
형제, 선후배 뭐 이런 분이 어떤 동주사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또 일주, 즉 본인을 보게 되면 괴강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괴자라는 것은 우두머리 괴자고 강은 북두칠성 그 별 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의 북두칠성 별 중에 우두머리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경진이라는 것은 연못의 용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승천할 수 있고 그래서 대권을 가지시게 됐다. 이렇게 뭐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병술이라는 자체도 이것도 동주인묘의 백호대살입니다. 사주가 하여튼 셉니다. 대부분 이런 센 사주들이 큰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제 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주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운을 검색하겠습니다. 66세에 을미대운이 오네요. 을미대운이라면 정제와 정인이라는 운이 오는데요. 이 원국에는 사실 푸른빛이 없죠. 재라는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라는 푸른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신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운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시제 법칙이라는 그 명리 용어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요. 시제의 법칙이란 건 무엇이냐면 모든 운이 그 당사자에게 다이렉트로 오는 수도 있고요. 연, 월, 이 순차적을 거쳐서 본인에게 올 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운을 이 연에서 먼저 받음으로 해서 나의 몫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건 좀 주의 깊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임기 기간에는 목화의 기운이 많이 와요. 이 뜻은 애써야 할 일이 많고 성실과 정성으로 처리하면 존귀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운을 좀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상관생제의 운이라고 합니다. 계묘년. 이때는 이 상관폐인의 인수가 이 개수와 이렇게 합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무게합이 되어서 천간 무토 인성을 묶어버리는 의미가 있어서 이 상관의 힘이 강해지니까 그때부턴 주변의 조언을 좀 듣는 것보다 본인의 소신을 더 세우는 운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뭐 여기는 많은 어떤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갑진이라는 대운인데요. 이건 좀 고무적인 운입니다. 보통 명리에서는 이걸 천상 3기 운이라고 합니다. 천상 3기를 얻는 운. 하늘의 기이한 기운이 천상 3기 기운으로 공적을 낼 수 있다. 즉 좋은 뜻이에요. 발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좋은 말씀만 드렸고, 이제부터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 견해지만 윤 대통령님의 행보는 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코스로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도 좋았고 괴강살의 기운도 좋게 흘렀고, 그래서 왔다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서에서도 말했듯이 상관은 흉격이지만 그 수기가 뛰어나서 재능과 재주와 총명함을 쓰는 것이니, 제도권에 상처를 내는 것은 늘 조심하시고, 또 상관 폐인의 명에 정인을 쓰지 아니하고 편인을 썼으니, 이 뜻은 뭐냐면 정인이란 건 굉장히 엄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편인이란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무를 할 때 융통성 있게 한 것으로, 곧 그 뜻은 업무에 있어서 자주 빈틈이 보일 수 있고 허점이 노출될 수 있으니 늘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라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상생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선생이었습니다.